새벽 3시. 입주민 단톡방에 갑자기 얹혀 살기 통지가 올라왔다. 본인의 노모가 연세가 지긋하신데 편안한 노후 환경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 이웃분들에게 공식적으로 얹혀 살기 통지를 보냅니다.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숙소는 안방을 제공할 것. 매일 어머니께 부양비 300위안을 드릴 것. 식사는 5성급 호텔 수준으로 준비할 것. 사고 없길 바랍니다. 둘째, 어머니는 조용한 잠자리를 좋아하시니 집에 아이나 반려동물이 있다면 전부 내보낼 것. 소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한 번 얹혀 사는 기간은 일주일입니다. 만약 어머니의 몸이 불편하시거나 병이 생기면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가 집니다.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은 머리가 좀 이상한 게 분명해서 상대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제 그가 단톡방에서 나를 태그했다. 602호, 왜 확인했다고 답장 안 해? 호의를 베풀 때 고맙게 생각해야지. 그럼 내 집부터 살기 시작하겠다. 하지만 그는 내가 미친년이라는 걸 몰라 나를 건드린 건 아주 잘못된 선택이었다. 이른 아침부터 누군가 내 방문을 쾅쾅 두드렸다. 문 열어. 안에 있는 년아. 당장 문 열어. 내가 보낸 메시지에 답장도 안 하고. 내가 누군지 알아? 규칙 몰라? 당장 안 나오면 그냥 문을 부숴버리겠어. 나는 짜증스럽게 눈을 비볐다.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지막으로 내 잠을 깨웠던 사람은 그 자리에서 뼈를 분질러 놓았다. 망치 소리. 하지만 이번엔 어렵게 집에서 도망쳐 나왔으니 어느 정도는 저 자세로 있어야 한다. 그래서 먼저 현관 구멍으로 밖을 보았다. 맞은편 603호에 사는 놈 같았다. 어젯밤 단톡방에서 미쳐 날뛰던 그 녀석이다.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집 앞에 와 있었다. 그 남자는 겉보기엔 멀쩡하게 생겼다. 나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다. 라고 한마디 대꾸했다. 메시지 답장 안 한 거, 그게 뭐 어때서? 그러자 603호는 더 발광했다.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이런 시발년이 나를 도발해? 그의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닌 것 같아 슬쩍 시카를 챙겨 들고 문을 열었다. 아이고, 그러세요? 603호는 고개를 들고 욕을 하려다 시카를 보자마자 하려던 말을 삼켜버렸다. 나는 입을 삐죽거리며 그의 머리 위로 한마오짜리 동전 하나를 튕겼다. 어디서 밥을 빌어먹으러 우리 집까지 왔어? 돈 줬으니까 빨리 꺼져. 거스름돈은 필요 없어. 남는 건 팁이라고 생각해. 603호는 모욕감을 느낀 듯했다. 나를 손가락질하며 경고했다. 2,000원년이 어디서 잘난 척이야. 오늘부터 우리 엄마는 내 집에서 살 거야. 눈치껏 빨리 우리 엄마 모셔라. 안 그러면 내 매운맛을 보게 될 줄 알아. 나는 내 얼굴을 만지며 천진난만하게 말했다. 정말요? 하지만 난 이미 충분히 예쁘고 아름다운데 얼마나 더 예뻐져야 하죠? 603호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계속 나를 몰아붙이려 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밀어냈다. 그 노파도 얼굴에 심술이 가득한 모습이었다.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다. 걔집에 혼자 이런 좋은 집에 사는 게 가당키나 해? 수명이 줄어들지도 몰라. 내가 들어가는 건 너한테 선행을 베푸는 거야. 내 기운을 눌러주려는 거지. 오히려 나한테 감사해야 해. 말을 마친 두 사람은 서로 눈짓을 하더니 기세를 몰아 안으로 밀고 들어오려 했다.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다리를 쓱 뻗었다. 그들은 둘 다 커당하고 자빠졌다. 나는 그제야 차분하게 대꾸했다. 내 기운을 누르고 싶다고? 그럼 관 속에서 살지 그래? 어차피 살 날도 얼마 안 남았을 텐데.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603호의 머리를 쿡쿡 찔렀다. 그리고 너. 내 엄마는 어쩌다 너 같은 불효자를 낳았을까? 다 커서. 자기 엄마 하나 못 모셔서 남의 집에 맡기려 해? 이런 아들이라면 그냥 뱃속에 다시 집어넣어서 다시 만드는 게 낫겠다. 여기서 망신살 뻗치게 하지 말고. 603호 모자는 내 말에 멍해졌다. 미처 일어나기도 전에 나는 두 사람을 문 밖으로 거칠게 걷어찼다. 쾅 하고 문을 닫아버렸다. 603호는 화가 나서 문밖에서 발을 굴렀다. 마지막으로 악담 한마디를 남겼다. 너 두고 봐. 나는 방으로 돌아와 다리를 꼬고 앉았다. 보라면 보지 뭐. 또 무슨 짓을 할지 지켜보겠다. 새 집으로 막 이사 왔는데 이상한 이웃을 만났다. 하지만 난 정신병자잖아. 누가 무섭겠어? 하하하. 이건 내 위챗이다. 갑자기 친구 신청이 들어왔다. 아랫집 아가씨였다. 별 생각 없이 수락했다. 곧이어 긴 메시지가 도착했다. 방금 전 소동 다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하지만 웬만하면 그냥 참으라고 권하고 싶어요. 더 이상 그를 건드리지 마세요. 어차피 일주일만 사는 거니까요. 그 사람은 이 건물의 폭군이에요. 누구든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결말이 아주 비참해지거든요. 메시지를 보자마자 나는 오히려 흥분되기 시작했다. 비참하다니, 어떻게 비참해지는데요? 그녀는 음성 메시지를 보내 그 사람의 기괴한 행적들을 알려주었다. 원래 603호는 악명 높은 진상이었다. 무단으로 관리하는 건 물론이고 남의 것을 탐내는데 일가견이 있었다. 설날에는 자기 엄마를 데리고 집집마다 세뱃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안 주면 그 집 문 앞에 대소변을 봤다. 금액이 적으면 한밤중에 화환을 갖다 놓고 상여 소리를 불렀다. 온갖 난동을 부렸다. 어떤 이웃은 단톡방 메시지를 못 봤다는 이유로 그 집에 죽은 쥐와 바퀴벌레를 던져 넣었다. 사람들이 밤잠을 설칠 정도였다. 혹시라도 메시지를 놓칠까 봐 두려워했다. 어쩐지 새벽 3시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답장을 하나 했다. 무슨 어명이라도 받은 것처럼 다 이유가 있었던 거다. 그럼 그냥 경찰에 신고하면 끝 아닌가요? 이건 괴롭힘이잖아요. 503호 아가씨는 어깨를 으쓱하는 이모티콘을 보냈다. 신고해도 소용없어요. 그 노파가 나이가 많아서 경찰은 우리 보고 이해해 주라고만 해요. 참다 못해 이사간 사람도 많아요. 이번 달에만 3집이 나갔어요. 원래 살던 사람들한테는 뜯어낼 만큼 다 뜯어낸 거죠. 새로운 사람이 온 걸 보고 또 무슨 생각을 해낸 거예요. 얹혀살기 통진이 뭐니 하면서 우리를 이용하려는 거죠. 503호는 계속해서 진심 어린 충고를 했다. 정말이에요. 그냥 좋게 넘어가세요. 우리는 그 사람 못 이겨요. 나는 턱을 괴고 생각했다. 오히려 더 흥미진진해졌다. 이 503호는 혼자 사는 아가씨라 확실히 이런 인간들을 불편함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다르다. 나도 평범한 사람은 아니니까 이제야 본성을 드러낼 수 있겠군. 나는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글자를 타이핑했다. 폭군이라고요? 걱정 마세요. 내가 그를 거북이로 만들어줄 테니까. 다음 날 밖으로 나가니 문 앞에 지독한 소변 냄새와 변한 덩어리가 있었다. 이런 세상에. 얼른 집 안으로 들어가 CCTV를 확인했다. 역시나 603호 녀석이 내 집 앞에 보리를 보고 있었다. 얼굴엔 의기양양한 표정까지 짓고서 그의 이수법은 사실 너무 멍청했다. 본인도 내 맞은편에 사는데 말이다. 적을 죽이려다 자신도 피해를 보는 꼴이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대걸레를 꺼냈다. 603호와 그 노파는 내가 청소를 하려는 줄 알고 기세등등하게 튀어나와 비웃었다. 어때? 이 냄새 기가 막히지? 하하. 고분고분하게 굴었으면 우리 엄마를 진작 드렸을 거고 이런 일도 없었겠지. 내가 말해두는데 이건 시작일 뿐이야. 알아서 잘해봐. 웃음소리, 하하. 나는 대꾸할 가치도 못 느껴 두 사람을 밀치고 아래층으로 전력 질주했다. 603호와 그 노모는 서로를 바라보며 내가 뭘 하려는지도 모른 채 바보같이 나를 따라왔다. 나는 아래층 공용 화장실에 들어가 한바탕 휘저었다. 흥분한 채로 대걸레를 메고 밖으로 나왔다. 603호 녀석이 반응하기도 전에 그의 얼굴에 대걸레를 문질러버렸다. 잠시 후 순식간에 입과 코에 오물이 가득 찼다. 노파는 아들을 보며 안절부절 못했다. 아이고. 내 귀한 아들아. 이걸 어쩌면 좋니? 이 죽이려나 당장 멈춰. 나는 여유롭게 대걸레를 휘두르며 늙은 노파를 겨냥했다.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서두르지 마세요. 두 분 다 드릴 테니까. 오늘 오물 묻은 대걸레의 맛이 어떤 건지 알려주지. 천하무적 대걸레다. 말을 마치고 대걸레를 들이밀었다. 나는 마치 폭주한 것처럼 그녀의 온몸에 묻혀버렸다. 603호는 제 얼굴에 오물이 가득하면서도 자기 엄마가 더럽다며 피했다. 코를 막고 멀리 달아났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재빨리 다가가 대걸레를 그의 뒤통수에 찍어버렸다. 그는 그 자리에서 어질어질해했다. 구토를 하며 말했다. 너 진짜 독하다. 이제 너랑 안 싸울 테니까 제발 그만해. 그제야 나는 대걸레를 거두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오늘 안에 내 집 앞 깨끗이 치워놔. 안 그러면 내가 또 무슨 짓을 할지 장담 못해. 603호 모자는 온몸이 오물범벅이 되어 서로를 쳐다보며 분해했지만
내 손에 든 생화학 무기를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결국 꼬리를 내리고 집으로 도망갔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문 앞의 오물은 이미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다. 한동안은 조용하겠거니 생각하며 집에서 좀 쉬려고 했다. 그런데 아래층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말했지. 우리 엄마 오늘 내 집에서 잘 거라고. 사람 말을 못 알아들어? 헤헤. 여자 혼자 집에 있으면 위험하잖아. 깡패 이웃이 자기 노모를 데리고 내 집을 차지하려 했다. 하지만 나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나한테 제압당하고 나더니 이번엔 아래층 아가씨를 타깃으로 삼았다. 내가 어떻게 정의를 구현하는지 봐라. 우리 엄마 못 자게 하면 혹시라도 밤중에 변태가 내 집에 숨어들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야. 603호 녀석은 비열하게 웃으며 503호 아가씨에게 손을 대려 했다. 아가씨는 그의 위협에 못 이겨 억지로 타협하려 했다. 300위안을 꺼내 주려는 찰나 603호 노파는 돈을 보자 눈을 번뜩였다. 손을 뻗어 받으려 할 때 나는 대걸레를 들고 그곳으로 걸어갔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사람 괴롭혀? 내가 다시 한번 보여줄까? 오물 묻은 대걸레의 위력을, 장비의 포유 같은 위력을 말이야. 내 대걸레를 보자마자 그들 모자는 기세가 확 꺾였다. 입으로 투덜거리며 재수없다고 중얼대더니 몸을 돌려 자기 집으로 도망치듯 들어갔다. 503호 아가씨는 내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인사했다. 그리고 당분간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603호가 순순히 물러날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 내가 겁날 것 같아? 나한테는 아직 쓰지 않은 필살기가 많다고. 역시나 다음날 문을 열자마자 603호 노파가 또다시 행패를 부리고 있었다. 내가 건드리기도 전에 땅바닥에 드러누워 뒹굴기 시작했다. 온몸이 아프다며 난리를 쳤다. 아이고, 나 죽네. 심장병 도지겠어. 배도 아프고 팔다리도 아프고. 누가 좀 와서 이것 좀 보세요. 젊은 사람이 노인을 잡네. 나 더 못 살아. 아들아, 얼른 경찰 불러서 인연 잡아가라. 두 사람이 장단을 맞추는 꼴이 분명 나를 엮어보려는 속셈이었다. 우리 엄마 몸도 안 좋으신데 너 때문에 며칠 동안 심장병이 재발했잖아. 이제 어쩔 거야? 경찰에 신고해서 널 잡아가게 할까? 아니면 돈으로 보상하고 끝낼래? 나는 손을 비비며 그를 향해 미소 지었다. 어머나, 이런 일을 그냥 넘길 순 없죠. 마침 제가 응급처치를 좀 아는데 제가 직접 어르신 병을 고쳐드릴게요. 말을 마치고 어깨로 그를 밀어낸 뒤 곧장 노파의 몸 위로 올라탔다. 쾅쾅하고 주먹으로 가슴을 압박했다. 노파는 아파서 비명을 질렀다. 순식간에 정신이 번쩍 든 모양이었다. 나의 탁월한 응급처치 덕분에 그녀는 이제 돼지 잡는 소리를 냈다. 아들아, 아들아, 나 좀 살려라. 나 죽는다. 더 못 참겠어. 빨리 이 미친년 좀 나한테서 떼어내줘. 나는 기괴한 미소를 지으며 노파의 뺨을 한 대 내리쳤다. 병이 아직 안 나았는데 왜 소리를 질러요? 이건 당신을 살리려는 응급처치라고요. 603호는 옆에서 제 엄마를 구할 생각은 않고 휴대폰을 들어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나를 협박했다. 내가 감히 대낮에 우리 엄마를 때려? 너 인터넷에 박제될 줄 알아? 호의를 베풀 때 거절하더니 이제 유명해질 준비나 해. 말을 마친 영상을 즉시 여러 플랫폼에 올렸다.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말이다. 젊은 여자가 대낮에 노인을 폭행. 인성 파탄인가? 도덕적 타락인가? 내가 보니 제목이 참 유치하기 짝이 없었다. 그래서 그가 우리 집 문 앞에 볼일 보던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 그리고 제목을 붙였다. 충격. 30대 노총각이 대낮에 노상방뇨. 인성 파탄인가? 도덕적 타락인가? 이번에 누가 먼저 유명해지나? 한번 보자고. 역시나 인터넷의 전파 속도는 정말 빨랐다. 단 하룻밤 만에 603호는 온라인상의 유명 인사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의 정신 상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반면에 내가 올린 그 영상은 별다른 소동을 일으키지 않았다. 다음 날 그가 나를 보는 눈빛에 공포가 서려 있었다. 영상을 지우게 하려고 그는 경찰서로 달려가 신고했다. 나의 부모님을 불러오라고 요구했다. 나는 순간 당황한 기색을 내비쳤다. 직접 과일을 들고 찾아가 사과했다. 영상은 지울게요. 제발 우리 부모님만은 부르지 말아주세요. 네? 나는 몹시 두려워하는 척하며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603호와 그의 노모는 서로 눈짓을 하더니 나의 약점을 잡은 듯 기고만장해졌다. 이 못된 기집애야. 세상 무서울 게 없다더니? 이제야 말이 좀 통하네. 우리는 기어코 내 부모를 불러서 교육을 시켜야겠다. 비열하게 웃는 두 사람을 뒤로하고 나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고 자리를 떴다. 그들은 내가 자기들을 위해 이러는 줄도 모르겠지. 우리 엄마는 집착적인 미친 사람이고 우리 아빠는 강박증 환자라는 걸. 이상한 이웃들, 내 집을 차지하려 하고 오물을 끼얹더니 이번엔 내 부모님을 불러 보상을 논의하려 한다. 경찰에 연락을 받고 부모님이 곧 도착하셨다. 당신들이 이 못된 애 부모입니까?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얘가 내 사생활을 침해하고 우리 엄마를 때렸어요. 우리 엄마 연세도 많으신 분인데 이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603호 노파도 맞춰서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허리랑 등이 아파 죽겠다고 했다. 엄마는 그 말을 듣더니 큰 눈을 깜박이며 나를 쳐다봤다. 어머,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딸 교육을 잘못 시켰네요. 예쁜 딸아,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이 엄마가 평소에 어떻게 가르쳤어? 어서 이 아저씨와 할머니께 사과드려. 우리 엄마는 겉보기엔 순진해 보이지만 한번 발작하면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 아빠도 안색을 굳히며 말했다. 착한 딸아, 사과하라는 말 안 들리니? 3초 안에 이웃분들께 잘못을 빌어라. 안 그러면 아빠의 과거 온갖 기괴한 행동들이 생각나. 나는 얼른 603호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603호는 기고만장한 태도로 누런 치아를 드러내며 웃었다. 좋아, 보아하니 댁들도 형편이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우리 다 상식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엄마가 연세가 많으니 당신들이 모셔가서 수발 드세요. 매일 3,000위안씩 부양비만 주면 됩니다. 그 이상은 요구 안 해요. 공갈 협박이라는 소리 듣기 싫으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이 정도면 아주 싸게 해주는 겁니다. 당신 부부 보아하니 멀쩡하게 생겼는데 설마 3,000위안도 없진 않겠죠? 엄마는 눈웃음을 지으며 순수한 미소를 보였다. 그럴 리가요. 엄마는 당신이 오는 걸 아주 환영해요. 마침 나랑 남편도 우리 딸 본 지 오래됐거든요. 사람이 많으면 북적이고 좋죠. 다만 딸아, 넌 참 말을 안 듣는구나. 이 일이 해결되면 엄마가 널 제대로 벌줄 거야. 말을 마치고 엄마는 사악한 눈빛으로 나를 봤다. 엄마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처음 도망쳐 나왔을 때부터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이번엔 또 어떤 벌을 주실지 모르겠다. 나를 혼자 욕조에 가두고 머리 위로 물방울을 떨어뜨릴까? 아니면 밀폐된 수납장에 가두고 사흘 동안 밥을 안 줄까? 다행히 이번엔 603호 노파가 있다. 보통 새로운 장난감이 생기면 엄마는 한동안 얌전해지니까. 그날 밤 부모님은 내 집으로 함께 이사 왔다. 두 사람은 미소를 띠며 603호 노파를 재촉했다. 빨리 들어오라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나는 몇 번을 망설이다 노파에게 완곡하게 귀띔했다. 말 안 해줬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은 당신 생각만큼 단순한 분들이 아니에요. 스스로 잘 판단해보세요. 나중에 돈 벌려다 목숨 잃으면 그거 참 허망하잖아요. 하지만 603호 노파는 내 호의를 무시했다. 그게 뭐 어때서 나를 겁주려고? 내가 겁쟁이인 줄 알아? 나는 그저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그녀를 했다. 바라보며 짐을 가득 들고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봤다. 노파는 들어온 첫날부터 까탈스럽게 굴며 말했다. 내가 몸이 안 좋으니 가장 큰 안방을 써야겠어. 괜찮아요. 여기 안방은 우리 집 화장실보다 작으니까. 그냥 드릴게요.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엄마의 양보가 노파에게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엄마를 만만한 상대로 본 것이라 그래서 더욱 기세등등해졌다. 지금이 몇 시인데 아직 밥도 안 차리고 뭐해? 늙었다고 만만하게 보지 마. 싸구려 음식 같은 건 내오지도 말고 매 끼니 국 하나에 반찬 6개는 있어야 해. 하나라도 부족하면 벌금 500위안이야. 말을 마친 노파는 짐을 아빠 몸에 툭 던지며 시중 들기를 기다렸다. 아빠의 얼굴이 서서히 어두워졌다. 나는 얼른 내 방으로 숨었다.
역시나 3초도 지나지 않아 노파의 짐들이 사방으로 흩어졌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우리 아내는 내가 다른 여자와 접촉하는 걸 싫어해요. 그게 짐이라 할지라도 안 됩니다. 이 늙은 할머니. 자중하세요. 노파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다. 아빠의 탄탄한 체구를 보고는 감히 대꾸도 못한 채 엄마에게만 험하게 심부름을 시켰다. 빨리 가서 밥이나 해. 어디서 꾀를 부려? 매를 벌고 싶어 환장했구만. 엄마는 그녀의 욕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신이 나서 앞치마를 둘렀다. 와, 정말 제가 만든 음식을 드시고 싶으세요? 정말 감동이에요. 어떤 재료를 원하시든 제가 다 만들어 드릴게요. 노파도 사양하지 않고 단번에 10가지 넘는 요리를 주문했다. 전복이니 해삼, 킹크랩까지 비싼 것이라면 무엇이든 골라댔다. 평소에도 남을 꽤 뜯어먹은 모양이었다. 엄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모든 재료를 적어 내려갔다. 곧바로 장을 보러 나갔다. 노파는 의기양양한 표정이었다. 이제 우린 한 가족이니까 내가 저 못된 년보다 훨씬 낫구나. 어른 공경할 줄도 알고. 엄마는 요리 솜씨는 없지만 이상하게 요리하는 것 자체는 좋아했다. 문제는 그 맛이다. 노파가 한 입이라도 먹어본다면 죽지 않아도 죽을 맛을 보게 될 것이다. 무례한 이웃이 우리 집에 눌러앉았다. 제 발로 우리 집으로 들어왔지만 우리 엄마가 밥을 차려 대접하려 하자 오히려 도망치려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가?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식재료를 가득 담은 봉투를 들고 돌아왔다. 할망구는 그것을 보고 싱글벙글하며 금세 생각을 마쳤다. 이것도 쪄야겠다. 저것도 간장조림으로 해야지. 오직 나와 아빠만이 시종일관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다. 과거 악몽 같았던 경험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역시나 엄마는 이번에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그녀는 황주를 한 움큼 집어 망설임 없이 냄비 속으로 들이부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할망구는 상황이 잘못 돌아가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이어서 소금 한 포대를 털어넣더니 고추장과 간장까지 부었다. 그러고는 그 고급 식재료들을 한꺼번에 쏟아부었다. 할망구가 화가 폭발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멍청아. 이 귀한 걸 다 망쳐놓는 거 아니야? 이 해산물들이 다 돈 주고 산 건데 이 미련한 거사. 당장 비켜. 말을 마친 그는 엉덩이로 엄마를 옆으로 밀쳐냈다. 엄마는 3초간 멍하니 있더니 폭발적으로 울음을 터뜨렸다. 당신이 아기 괴롭혔어. 아기는 몰라. 아기가 직접 할 거야. 아기한테 요리 못하게 하면 아기가 당신을 벌줄 거야. 곧이어 엄마는 기괴한 미소를 지었다. 시칼이 할망구 쪽으로 서서히 다가가게 만들었다. 할망구는 순간 공포에 질렸다. 그는 뒷걸음질 치며 엄마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나이를 얼마나 처먹었는데 자꾸 자기가 아기래. 너 머리에 문제 있냐? 내가 경고하는데 너나 건드리기만 해봐.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내 아들이 바로 맞은편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아빠가 바로 뒤따라와 그의 테러를 막아섰다. 개 한 마리가 그를 꽉 막아선 꼴이었다. 내 아기는 내가 지킨다. 누구도 괴롭힐 수 없어. 얌전히 처박혀 있든가. 아니면 내 아기의 요리 재료가 되길 기다리든가. 갈 테면 가봐. 어떻게 되는지 보게. 할망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엄마를 매섭게 한번 노려보고는 다시 식탁 앞에 앉았다. 그 뒤로 엄마는 계속해서 초월적인 요리 실력을 뽐냈다. 30분 후 엄마가 해산물 잡탕 한 냄비를 차려냈고 그것이 눈앞에 놓이자 할망구의 얼굴은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자신을 가리켰다. 이걸 나보고 먹으라고? 너희 노친네를 독살하려는 거지? 나도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왜 저 죽일 년 보고는 먹으라고 안 해? 드세요. 왜 안 드세요? 이건 제가 정성껏 준비한 거라 물 한 방울 안 섞였어요. 황주 2큰을 넣고 푹 고아낸 거예요. 안에 껍질 콩이랑 게살 요리도 넣었단 말이에요. 엄마가 말하길 어른을 공경하고 아이를 사랑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 음식들 다 할머니가 시키신 거잖아요. 제가 감히 할머니 거를 뺏어 먹겠어요? 할머니는 나이도 이렇게 많으시고 게다가 손님이시니까 더욱 양보해드려야죠. 할망구는 급히 손사래를 치며 고개를 돌려 도망가려 했다. 하지만 엄마는 즉시 억울한 표정을 지었다. 여보, 저 사람이 아기를 싫어하나 봐. 설마 아기가 만든 요리가 맛이 없는 거야? 아기 화날 것 같아. 엄마가 서운해하는 모습을 보자 아빠는 마음이 아파 견딜 수 없었다. 감히 내 사람을 괴롭히다니. 지금 불장난을 하고 있군. 아빠는 냄비 속의 음식을 움켜쥐더니 할망구의 입에 닥치는 대로 쳐넣기 시작했다. 먹어. 다 먹어버려.
참고로 우리 엄마는 음식 남기는 걸 제일 싫어해. 그러니까 이거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어야 해. 국물 한 모금이라도 남기면 안 돼. 안 그러면 뒷감당 못할 줄 알아. 그날 밤 할망구는 위경련으로 병원에 실려갔다. 밤새도록 구토 유발과 위세척을 거친 끝에 할망구는 반쯤 죽다 살아났다. 그는 쇠약한 모습으로 침대에 누워 603호의 손을 잡으며 집에 가고 싶어 했다. 아들아, 이 애미는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어서 나를 데려가 다오. 이제 시작인데 벌써 가시게요? 나는 당연히 할망구를 그렇게 쉽게 보내줄 생각이 없었다. 안 그러면 다음으로 부모님께 시달릴 사람은 바로 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일부러 비꼬는 말투로 603호를 쳐다보며 한마디 거들었다. 어머님 눈이 꽤 높으시네요. 안방까지 차지하시고 전복에 해삼까지 드시고도 만족을 못하시다니. 매일 부양비가 3,000위안이나 되잖아요. 설령 본인은 필요 없더라도 아들을 위해서라도 좀 생각해 주셔야죠. 돈 이야기가 나오자 603호의 안색이 즉시 변했다. 그는 할망구의 손을 뿌리쳤다. 엄마, 철 좀 들 수 없어? 나이가 몇인데 그래. 내가 엄마를 다시 데려가면 또 먹여 살려야 하잖아. 내 돈 써가면서 뒷바라지 해야 한다고. 저 집에서 살면 호강도 하고 돈도 벌 수 있는데 얼마나 남는 장사야. 이 개자식아, 당장 꺼져. 돈밖에 모르는 놈. 돈 때문에 지 애미까지 내팽개쳐? 너 같은 몰상식한 놈은 내 아들도 아니야. 그렇게 할망구는 다시 부모님에 의해 집으로 실려왔다. 엄마가 만든 음식을 먹을 엄두가 나지 않았기에 그는 자기가 직접 장을 봐서 요리하겠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아빠는 음식에 대한 기준이 극도로 높았다. 소금과 간장조차 그램 단위로 정확해야 했고 채소는 밭에서 갓 뽑아온 것만 먹었다. 물은 이른 아침에 모은 첫 이슬물만 마셨다. 엄마가 마시는 우유는 반드시 40도여야 했다. 1도라도 높거나 낮으면 절대 안 됐다. 단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할망구의 눈에 테이프를 붙여서 벌을 주었다. 밤새 잠도 자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일주일을 억지로 버티자 할망구는 온몸의 뼈마디가 쑤셔왔고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었다. 603호가 그를 데리러 왔을 때 그는 거의 치매 노인처럼 변해 있었다. 그저 아바 소리밖에 내지 못했다. 엄마는 조금 아쉬운 듯했다. 할머니, 일주일만 더 계시다 가면 안 돼요. 603호가 싱글벙글하며 다시 애미를 집어넣으려 하자 그의 애미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겁에 질려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고 말았다. 이 일로 603호는 혹 때려다 혹 붙인 격이 되었다. 애미 다리를 고치는 데만 수만 위안을 썼다. 원래 가난했던 집안 형편이 설상가상이 되었다. 603호는 또 뻔뻔하게 엄마에게 보상금을 요구했다. 할망구의 노후를 평생 책임지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엄마에게 있어 고장난 장난감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아예 상대조차 하지 않았다. 603호는 화가 치밀어 콧구멍을 벌렁거리며 침을 튀겼다. 끝까지 책임 안 지겠다 이거지? 너희 가족들 다 두고 봐. 내가 조만간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그 소리는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다. 그놈의 지능으로는 기껏 해봐야 문 앞에 바퀴벌레를 놓거나 죽은 쥐를 두는 유치한 짓거리나 할 게 뻔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이른 아침 엄마의 비명이 온층에 울려 퍼졌다. 쥐야, 죽은 쥐가 있어. 12. 문 밖에 산처럼 쌓여있는 죽은 쥐들을 보았다. 엄마는 비명을 지른 후 아빠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여보, 빨리 치워줘. 너무너무 무서워 응. 엄마는 한껏 어리광을 부렸다. 마치 40살 먹은 어린아기 같았다. 반면 아빠의 눈빛은 무서울 정도로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온 힘을 모아 벽에 또 하나의 큰 구멍을 뚫어버렸다. 누구야, 어떤 놈이 감히 내 아기를 괴롭혀? 죽고 싶어 환장했군. 옆집 603호가 쥐새끼처럼 고개를 내밀었다. 그는 입에 이쑤시개 반 토막을 물고 거만한 척 굴었다. 요것 봐라. 진짜 지가 무슨 재벌 회장이라도 되는 줄 아나 보네. 이런 좁은 곳에 바퀴벌레나 쥐 좀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냐? 무서우면 능력껏 이사를 가든가. 말을 마친 그는 이쑤시개를 바닥에 퇴 뱉어냈다.
일부러 엄마의 겁 많은 모습을 조롱한 것이다. 나는 그의 멍청한 꼴을 보며 차마 고개를 젓지 않을 수 없었다. 공포라고? 엄마의 사전에는 그런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역시나 다음 순간 엄마는 눈가에 눈물을 닦아내더니 기괴한 표정을 지었다. 여보, 들 너무 귀여워. 아기는 너무 좋아. 아기가 이 아이들의 명복을 빌어줄게. 말을 마친 엄마는 방에 들어가 나이프와 포크를 들고 나왔다. 그 자리에서 쥐들을 해부하기 시작했다. 창자와 신장들을 다 끄집어내더니 쥐의 시체 위에 칭칭 감았다. 이것은 엄마만의 독특한 천도제 의식이었다. 그녀는 작업을 하며 흥분 섞인 미소를 지었다. 이 미친 광경에 603호도 멍하니 쳐다보았다. 미친년 아니야, 저 여자? 시간 나면 정신병원이나 가보지 그래. 말을 마치고는 다시는 고개도 내밀지 못했다. 쾅 하고 문을 닫아버렸다. 죽은 쥐들을 다 묻어준 뒤 엄마는 또다시 자비심이 발동하여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기로 했다. 이때 내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라 603호를 벌줄 좋은 꾀를 냈다. 엄마, 기왕 기도해주시는 김에 착한 일 끝까지 하는 셈치고 방생의식도 같이 하는 거 어때요? 보니까 바퀴벌레랑 쥐가 절친이더라고요. 바퀴벌레들도 참 가엾잖아요. 엄마는 그 말을 듣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 자리에서 바퀴벌레 한 상자를 가득 주문했다. 방생의식을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두 손을 모아 기도를 마친 뒤 엄마는 경건하게 뚜껑을 열었다. 순식간에 모든 바퀴벌레가 603호 집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갔다. 엄마는 그들을 바라보며 천진난만한 미소를 지었다. 여보. 저 바퀴벌레들 좀 봐. 너무 귀엽지? 이제 쟤들도 자유야. 아빠는 사랑스럽다는 듯 엄마의 머리카락에 입을 맞췄다. 타이타닉의 한 장면 같은 자세로 엄마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아기는 참 착하네. 바퀴벌레들도 복을 받았으니 분명 너한테 고마워할 거야. 두 사람은 로맨틱한 분위기에 흠뻑 취해 있었다. 603호가 죽든 말든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 30분 후 603호는 바퀴벌레에 물려 비명을 지르며 엉망진창이 된 몰골로 튀어나왔다. 시발, 이놈의 바퀴벌레들이 다 어디서 나온 거야? 너희 부부놈들이 꾸민 짓이지? 너희 공중도덕도 없냐? 내가 관리사무소에 신고하는 꼴 보고 싶어? 미친놈들 둘이서 아주. 나는 손을 가볍게 내저었다. 기회를 틈타 그가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다. 요것 봐라. 진짜 지가 무슨 재벌 회장이라도 되는 줄 아나 보네. 이런 좁은 곳에 바퀴벌레나 쥐 좀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냐? 무서우면 능력껏 이사를 가든가. 아빠 또한 험악한 표정으로 603호를 쏘아보며 주먹을 치켜들었다. 내 아기는 그저 너무 착할 뿐이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 누구든 아기를 막으려 든다면 먼저 내 시체를 밟고 지나가야 할 거다. 엄마는 감동한 나머지 다시 아빠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여보, 아기한테 너무 잘해줘. 603호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찰싹 달라붙어 있는 부모님을 가리키고 또 나를 가리켰다. 좋아. 너희들 어디 두고 보자. 내가 너희들을 손봐주지 못하면 내 성을 간다.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표정이었다. 어쨌든 구경만 하고 있으면 된다. 부모님이 계시는데 내가 나설 차례까지 오겠는가. 그날 밤 603호는 행동을 개시했다. 그는 우리 집 문 앞에 화환을 한 줄로 늘어놓았다. 장송곡을 틀어놓고 통곡하기 시작했다. 한밤중에 그의 괴성은 온 건물에 울려 퍼졌다. 우리 집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들도 그의 소동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사람들이 문을 열고 힐끗 쳐다보기만 해도 603호는 협박하며 쫓아버렸다. 왜? 누가 나한테 불만 있어? 다들 못 본 척 못 들은 척하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내일은 너희 집 문 앞에 가서 노래 불러줄 테니까.
그가 그렇게 말하자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았다. 이미 그의 이런 기행에 익숙해진 모양이었다. 엄마는 원래 잠궈가 밝았다. 그의 소란에 즉시 눈을 비비며 잠에서 깼다. 엄마는 아빠의 허리에 매달려 불만 섞인 어리광을 부렸다. 여보, 밖이 너무 시끄러워. 여기 이제 하나도 재미없어. 말을 마친 그녀는 갑자기 달콤한 미소를 지었다. 그냥 저 사람 죽여버릴까? 아빠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스럽게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그래. 아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시카를 들고 밖으로 나가려 했다. 나는 얼른 아빠의 손을 붙잡았다. 지금은 법치사회예요. 좀 참으세요. 근처에 이웃들도 많잖아요. 14. 아빠는 잠시 생각하더니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비록 우리 가족이 다 정신병자이긴 하지만 밖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조심해야 한다. 그는 시카를 다시 거두고 먼저 밖으로 나가 상황을 살폈다. 603호는 아빠가 나오자 기세등등하게 계속해서 도발했다. 왜? 잠이 안 오냐? 법적으로 밤에 장송곡 부르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잖아. 이 화환들은 내가 나를 위해 산 거야. 이게 죄가 돼? 내가 부르고 싶을 때 부르는 거야. 더 크게 부를 수도 있다고. 말을 마친 그는 다시 어우 하며 괴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엄마에게 눈짓을 보냈다. 엄마, 저 사람 너무 가엾지 않아요? 금방이라도 죽을 것처럼 불쌍해 보여요. 엄마는 즉시 내 뜻을 알아차렸다. 흥분된 표정으로 박수를 쳤다. 맞아, 너무 가엾다. 화환까지 다 준비했는데 관이 없네. 우리가 관 하나 사주자. 편히 쉴 수 있게 말이야. 아빠는 언제나 엄마 말을 제일 잘 들었다. 실행력 또한 엄청났다. 그가 손가락을 튕기자 창밖에서 검은 옷을 입은 보디가드 수십 명이 뛰어들어왔다. 보디가드들은 관을 메고 콧노래를 부르며 603호를 그대로 관 속에 쳐넣었다. 603호는 상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손에 든 마이크조차 놓지 못하고 있었다. 너희들 뭐야? 뭐 하는 거야? 이거나. 나 좀 내보내줘. 사람 살려. 다들 귀 먹었어? 살인사건이다. 그는 관 속에서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다. 나는 해에 웃으며 친절하게 일깨워주었다. 방금 아저씨가 다들 못 들은 척하라고 했잖아요. 다들 말을 참 잘 듣네요. 그러니까 아무도 구하러 오지 않을 거예요. 위층의 많은 이웃이 구경이라도 하듯 고개를 내밀고 조용히 나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아, 좋은 일을 하니 기분이 정말 좋네. 15. 그렇게 보디가드들은 603호를 메고 밖으로 나갔다. 공동묘지까지 줄곧 걸어갔다. 그를 흙 속에 묻으려는 것을 보고서야 603호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겁에 질려 빌기 시작했다. 세상에. 진짜로 묻으려는 거야? 형님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다고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노래 좀 부른 것 가지고 목숨까지 가져갈 건 없잖아요. 저 위로는 80세 노모가 계시고 갚아야 할 대출금도 있어요. 이사 갈게요. 이사 가면 되잖아요. 엄마는 입술을 삐죽이며 못된 궁리를 하기 시작했다. 당신 너무 못생겼어. 아기는 못난이 싫어해. 그럼 이렇게 하자. 굴러서 돌아가. 그러면 아기가 살려줄게. 603호는 큰 사면이라도 받은 듯 얼른 허겁지겁 기어나왔다. 도망가기도 전에 아빠의 발길질에 채여 바닥에 쓰러졌다. 내 아기가 구르라고 했지. 알겠어? 603호는 주먹을 꽉 쥐고 조금 억울한 기색이었지만 보디가드들을 보자마자 순식간에 기가 죽었다. 구르면 되지. 구르게. 대장부라면 굴러야 할 땐 굴러야지. 말을 마친 그는 몸을 공처럼 둥글게 말더니 정말로 길바닥을 굴러서 돌아갔다. 다음 날 이사를 갈 때
그의 머리는 돼지 머리처럼 퉁퉁 부어 있었다. 지나가는 이웃들은 웃음을 참느라 애를 먹었다. 603호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이사하자마자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우리 가족이 고해 상해죄를 저질렀다며 우리를 감옥에 쳐넣으려 했다. 하지만 경찰이 CCTV를 확인해보니 스스로 땅바닥을 굴러다니는 모습만 찍혀 있었다. 몸에 난 상처들도 전부 자기가 굴러서 생긴 것이었다. 게다가 그가 평소에 저질렀던 민폐 행위들에 비하면 우리는 그에게 아무런 실질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은 셈이었다. 동네 이웃들도 우리를 위해 증언해 주었다. 603호가 먼저 장송곡을 부르고 화환을 놓았으며 우리가 관을 준비해 준 것은 순수하게 친절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선행이었을 뿐이라고 말이다. 결국 우리는 경찰서에 가서 차 한 잔 마시고 바로 풀려났다. 하지만 이 603호는 운이 없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 아빠는 초강력 패도 회장님이시다. 그는 손짓 한 번으로 시 전체 범위에서 603호를 매장해버렸다. 겸사겸사 그가 예전에 저질렀던 수많은 불법 범죄 행각들을 조사해냈고 조직폭력배와 연루된 사실까지 덕분에 아주 잘 됐다. 603호는 신고 한 번에 자기 발로 감옥에 들어가게 된 셈이다. 그의 남은 인생은 별일 없는 한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것이다. 모든 일을 해결한 뒤 엄마는 싱글벙글 웃으며 나를 쳐다보았다. 딸 언니. 이제 우리 사이의 계산도 좀 해야지. 아기가 너한테 잘 안 해 줬어? 왜 자꾸 도망가려고 하는 거야? 앞으로 또 5,000평짜리 별장에 갇혀서 부모님께 고통받을 생각을 하니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래서 나는 번뜩이는 기지를 발휘해 그의 뒤를 가리켰다. 603호 아저씨, 어떻게 나왔어요? 부모님이 고개를 돌리는 틈을 타 나는 망설임 없이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쳤다. 반년 후 나는 또 다른 도시로 옮겨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했다. 짐을 다 정리하고 막 자려던 찰나 입주민 단톡방에 새로운 메시지가 올라왔다. 클릭해서 확인한 나는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보아하니 재미있는 일이 또 시작되려는 모양이다.